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상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괜찮을까요? 사실 엄청난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대한민국 경제 박살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어느 정도인지. 예, 미국은요, 당초 더티 15, 15개 나라에 상호관세를 부과한다, 이런 얘기 다 없어졌고요. 모든 미국의 수입국에 대해서, 또 모든 미국의 수출국에 대해서 상호관세를 모두 부과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일단 50개국에 대한 상호관세,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47%까지 부과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는요 영국이나 브라질이고요, 47%는 마다가스카르입니다. 그 다음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46%니까.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 46%니까. 야, 여러분, 제가 지표를 보면서 저도 진짜 엄청나게 놀랐는데, 이렇게까지 엄청난 관세를 매길 건가? 제가 이 지표를 보면서 사실은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워낙 상호관세의 내용이 충격적이라 그렇습니다. 당장 중국에 대해서는 34%잖아요. 유럽은 20%입니다. 베트남은 46%고요. 대만은 32%예요. 32%. 일본은 24%고요. 인도는 26%. 여기에 대한민국은 25%입니다. 적지 않죠. 태국도 36%고요. 스위스는 31%, 인도네시아는 32%고요. 말레이시아는 24%입니다. 영국이나 브라질은 10%고요. 대한민국의 25%, 사실 충격적이죠. 이미 말입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25%가 매겨졌잖아요.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사실상 이 시간부터 25% 관세가 매겨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발효가 됐으니까.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상호관세 25%가 다가 아닙니다. 보편관세는 별도로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보편관세는 10%를 부과합니다. 10%. 지금 보시다시피 보편관세 10%로 모두 부과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대한민국에게는 35%예요. 와, 충격적인 숫자죠. 베트남은 56%가 되는 거고요. 여기다 중국은요, 44%가 되는 거고요. 모두가 보편관세 10%를 별도로 해서 가는 거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품목별 관세는 별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품목별 관세. 현재까지 발표된 품목별 관세는 철강이 25%고요. 알루미늄이 또 25%입니다. 여기에 자동차, 모든 수입차의 25% 또 매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다 이러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 보편관세 10%에다가 상호관세 25%에다가 품목별 관세 25%를 매기면 전체가 60%의 관세가 매겨지는 60%. 차값이 100만 원이면 160만 원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차값이 1000만 원이면 1600만 원이 된다는 건가요? 거의 말입니다. 60%가 올라가는데
이거는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통화 가치를 낮춰서 미국의 통화 가치가 더 올라가서 환율을 어떻게 조정해서 만들려고 해도 이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60%의 관세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회사가 떠맞는다? 이것도 불가능해요.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대한민국에게는 엄청난 충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 경제가 망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60%가 그대로 매겨진다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철강이나 알루미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25% 관세를 벌써 3월 2일부터 매겼습니다. 3월 12일부터 매겼죠. 3월 12일부터 매겼습니다. 여기에다가 보편관세 10%면 35%에다가 상호관세 25%면 60%. 철강이나 알루미늄도 이제 미국 수출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여기다가 철강이나 알루미늄뿐만 아니잖아요. 철강으로 만든 파생 상품도 마찬가지고요. 알루미늄으로 만든 파생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 박살 날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당장 말입니다. 자동차 작년에만 347억 4천만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수출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 기계 150억 7천만 달러 수출했고요. 반도체 미국은 반도체를 못 만들기 때문에 반도체는 뭐 106억 8천만 달러를 수출을 했지만 오히려 이것은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컴퓨터 57억 8천만 달러 이것도 장난 아닙니다. 석유 제품 51억 1천만 달러. 철강은 아예 저는 손도 못 내밀 것 같고요. 석유화학도 42억 8천만 달러. 2차 전지도 미국이 강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우리는 유리할 것 같기는 해요. 38억 8천만 달러. 가전은 충격을 받을 겁니다. 38억 7천만 달러. 그러면 여러분 현재 말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유리하고 우리가 불리한 것은 뭘까요? 기본적으로는 자동차는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자동차 부품도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철강도 절대적으로 불리하고요. 여기에 가전도 현재까지는 절대적으로 불리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득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반 기계가 좀 이득이 될 수도 있다? 얼마나 될런지는 뭐 중국이 34%니까 우리한테는 또 이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반도체는 무조건 이득이 된다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컴퓨터도 57억 8천만 달러인데 조금 이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는 나옵니다. 석유 제품도 아예 최악은 아닐 거다. 이게 조금은 뭐 이득이 되지 않겠느냐. 석유 화학도 마찬가지고요. 2차 전지는 많이 이득이 될 거다. 뭐 이렇게 현재까지는 분석을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력이 자동차와 반도체잖아요. 특히 미국에는요. 전체 수출에 대한민국 전체 수출에 거의 말입니다. 거의 30% 40% 차지하는 게 자동차 수출입니다. 현대자동차만 전체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에다가 한국 GM이 생산하는 것도 있죠. 르노 삼성, 한국 르노가 생산하는 것도 있습니다. 르노 코리아가. 그렇게 생각하면 자동차는 굉장한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대한민국의 수출이 꼬꾸라질 겁니다. 지금 말입니다. 2024년에 미국에 수출한 액수가 1278억 달러거든요. 이건 많이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얼마를 주저앉을 건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대한민국의 대미 수출액은 727억 달러, 733억 달러, 741억 달러, 700억 달러대입니다. 뭐 그 정도까지 떨어지지는 않겠죠. 그러나 떨어지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무역 수지는 어떻게 될까요? 무역 수지가 미국에서 무역 수지가 굉장히 큽니다. 2024년만 대미 무역 수지는 557억 달러의 흑자입니다.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1기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235.5%가 늘어났습니다. 흑자가 166억 달러였는데 391억 달러잖아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거 말입니다. 어떤 시기든 확 줄어들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협상의 문제잖아요. 협상의 문제 이전에 제가 보기에 충격이 되는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때리고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격은 가히 굉장한 큰 충격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읽고 있습니다. 아마 협상을 해서 많이 줄여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시장을 내줘야 되는 판국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무역수지가 저 정도까지 되면 우리 시장을 얼마나 내줄 것인가 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마 그 고민 와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여러분들도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잘 나간다는 국방 이것도 말입니다. 시장을 내줘야 됩니다. 국내 제품을 우선으로 구매하는 거 불공정이다 이거예요. 무기 구매 시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것도 불공정이고 여기다 전자상거래 플랫폼법 자체가 기본적으로 자국에 우대한다는 거예요. 미국 기업은 차별한다는 겁니다. 망 사용료도 너무 비싸다 이거예요. 너무 비싸다. 소고기도 말입니다. 30개월 이하를 우리가 수입을 하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불공정하다. 자동차는 배출가스 규제가 불명확하고 위반하면 형사 기소까지 우려가 된다. 투자에 대해서는 원전 투자 왜 못하게 하느냐 막느냐 시장파 투자 왜 막느냐 법률시장 왜 지분을 49%로 제한하느냐 이런 이야기 계속 해왔거든요. 여기에다가 생명공학에 대해서는요. 제품 성인 과정이 너무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데이터를 요구한다. 이거 이제 다 시정을 해야 돼. 이거 시정하는 와중에 우리 시장이 또 한 번 미국 시장이 확 열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괜찮을까요? 여기에다가 주한미군은요. 주한미군의 방위비 지금 1조 한 4천억 달러 정도 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 갖고 안 된다. 10배 올려라. 10배 올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00억 달러. 10배 올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1조 4천억 원이 10조가 넘어간다는 이야기잖아. 이것도 이제 협상의 대상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대한민국 경제 여러분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올해 캐피탈 이코노믹스에서는 0.9%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더한 상호 관세가 아마 시장에 더 격렬하게 요동을 칠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해외 주요 기관에서는요. 대한민국의 올해 평균 성장률을 1.59% 예상을 했거든요. 이거 말입니다. 마이너스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충격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대한민국 경제가 박살난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상황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만 안 좋을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는요.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과거 후보 1929년 3월에 미국 제31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던 허버트 후보 대통령의 경제정책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관세도 엄청난 관세를 후보 대통령 때도 때렸습니다. 홀리관세법이라고 해서 평균 관세가 6% 인상했습니다. 당시에는요. 각 나라마다 관세가 다 있었는데 평균으로 6% 다 올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는 게 그렇게 올렸다는 거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10%에서 47%가 상호관세고 보편관세는 10%더 매기겠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주요국들이 아마 보복에 나설 겁니다. 당장 말입니다. 캐나다나 멕시코도 보복에 나설 거고 유럽도 나설 거고 중국도 나설 거고 그야말로 난리도 아닐 겁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도 국제협력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각 나라들이 각자 도생에 신경을 쓰면서 무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장. 후보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히틀러가 등장을 하고 나치당이 집권을 하고 독일이 재무장 선언을 했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도 독일의 극우 정당이 총선서 2위로 올라섰고요. 유럽이 재무장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굉장히 유사하죠. 예, 이렇게 유사하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경제가 진짜 망가질 수 있습니다. 후보 대통령 때는 1930년에 마이너스 8.5%까지 떨어졌거든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1932년에는 마이너스 12.9%까지 떨어졌고요. 그러면 1929년 3월에 취임한 후보 대통령은 계속 취임 기간 내내 세계 대공황을 겪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세계 대공황. 아마 이게 트럼프 대통령 때라고 해서 뭐 달라질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미국의 성장률 꼬꾸라지고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GDP 나우에서 보여주는 미국 1분기 경제 성장률이 현재까지 4월 2일 현재 마이너스 3.7% 꼬꾸라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여기에 금에 대한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1.4%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금에 대한 수출과 수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성장률을 좀 낮춰 잡은 게 있는데 이거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1.4%까지 내려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결국 후보 대통령 때처럼 지금 그만큼 세계 대공황의 어떤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이제 터질 겁니다. 당장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폭탄에 대한 그리고 보편 관세 폭탄에 대한 주요국들의 대응이 앞으로 엄청날 겁니다. 당장 말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양국 정상이 통화를 하면서 처음으로 통화했습니다. 도전적 시기에 대비하겠다. 이 말은 미국에 보복을 하겠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거든요. 일본은 말입니다. 오히려 생산 거점을 이전하고 미국 내 재고를 확대해서 이 기회에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닦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유럽은요. 미국의 서비스 수출에 대한 타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42조 원에 대한 관세 이거 매기겠다는 거예요. 42조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더 많이 때리겠다는 겁니다. 중국은요. 강경한 대응 선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예, 반드시 단호히 반격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시장은 난리 날 겁니다. 예,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편 관세 대신에 침착하고 차분한 대응을 천명을 했다고 하지만 10%밖에 안 매기니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은 굉장히 나빠질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편관세 플러스 상호관세는요. 세계 시장을 굉장히 어렵게 할 거예요. 그게 앞으로의 상황입니다. 생각을 해보자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대한민국에만 25%예요. 많은 나라들은 47%까지 가 있습니다. 중국은 34%고요. 이거 버텨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다가 보편관세 10%는 별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5%가 아니라 35%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품목별 관세에 25%까지 플러스를 시키면 60% 관세라는 겁니다. 못 이겨냅니다. 결국 대한민국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쓸 수밖에 없어요. 60% 관세를 내고 성장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대한민국만 못 버티느냐? 아닙니다.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에도 보편관세가 적게는 10%, 많게는 25%, 35%, 45%까지 매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도 결국 대공황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그 예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위험하다. 1930년대에 대공황이 되살아나서 악몽처럼 터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상황이 계속될 거라는 거. 어떤 시기든요. 어떤 시기든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가 50개국이 넘습니다. 지금 발표된 나라만 50개국이에요. 어떤 나라든지 협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50개국의 대표를 만나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이 그만큼 걸릴 거 아니에요. 예, 하루에 한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요. 최소한 2달은 걸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2달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시간이 외국 정상만 만나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 정도로 한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길어져요. 그만큼 길어지는 동안 수출은 꽉 막히게 됩니다. 수출은. 진짜 수출은 꽉 막히게 되고 그 충격이 아마 굉장히 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최악의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마 앞으로 더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버텨낼 수 있을까? 아마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를 탄다. 이 말이 우리에게 현실이 될까 진짜 두렵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을 때 돈 쓰지 마십시오. 무조건 돈을 쟁여 놓으십시오. 지금은 쟁여 놓는 게 최고입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 직장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돈을 모으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 오늘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